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대학교 전자과 석사과정 학생 남현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Improved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ty 모델이라고 이전에 다른 분이 하셨던 선생님들이 하셨던 DDPM의 이제 그런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입니다. 이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두 분 다 재직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다음에도 다른 또 DDPM 네트워크를 DDPM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그런 네트워크나 좀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에서 이전에 오픈 AI에서 또 글로 모델을 냈었는데 글로 모델 같은 거랑 비슷하게 감사합니다. 네. 그 오픈 AI에서 이제 글로우라는 노멀라이징 글로우 모델을 냈었는데 그때도 뭔가 글로우에서 새로운 작은 모듈을 도입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픈AI에서 이번에는 DDPM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방법과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저번에 했던 DDPM을 오버뷰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겐이고 두 번째가 VA이고 세 번째가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인덱스 게임을 하면서 어떤 내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이고 VA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 그것을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면서 그러나 그거를 바로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는 없고 그거에 어프록시메이션 된 버전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합니다.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자체가 인버시블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프라이어 G와 X 왔다 갔다 하면서 플로우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VA도 그렇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도 그렇고 V 같은 경우에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아키텍처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겐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겐 모델을 많이 써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가미하면서 디노이징 포워드 할 때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 가하고 리워드 할 때는 백워드 할 때는 이제 가우시안 그 노이즈를 더한 것을 걷어내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학습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 매니폴드에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결국 젠슨 이니퀄리티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는데 이 젠슨 이니퀄리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VA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했지만 DDPM에서는 포워드에서 노이즈를 가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X0에서 XT까지 갈 때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주게 됩니다. 이때 노이즈를 가해줄 때 원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X0라면 X0에 있는 그 이미지 밸류들을 스케일링을 조금 해주고 그 스케일링 된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커지지 않거나 너무 커지지 않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XT가 저희가 알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그 베타 T를 적절히 스케줄링해서 하게 됩니다. 디퓨전을 하게 됩니다.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XT 혹은 이 중간에 있는 노이즈가 가해진 이미지로부터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디노이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로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어프로시메이션 하고 싶은 것입니다. DDPM에서는 이 뮤에서의 노이즈 값을 학습시키게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상수 혹은 t에 따른 그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DDPM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보는 이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맥시마이제이션 할 때 BAE와 마찬가지로 젠슨 이니퀄리티를 써서 이 부등식을 만들어내고 이 젠슨 이니퀄리티에서 만들어낸 이 부등식을 이제 디퓨전 모델에 맞게 팩토라이즈 하게 됩니다. 이 팩토라이즈 했을 때 이 LT와 1 그리고 스몰 t 마이너스 1 L0가 나오는데 이 L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하게 되고 이 LT-1에서 그 노이즈를 걷어내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L-T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나 이런 것들이 다 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할 게 없이 컨스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학습하기 위한 이 프로버빌리티 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 DDPM에서는 포스테리어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 X0가 주어졌을 때 원래는 이제 1차 마르코브 체인에서 이 LT가 LT-1에 컨디셔널이 되어 있지만 이 X0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X0가 컨디셔널로 주어 있을 때 저희가 XT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리파라메터라이즈한 트립으로 표현하면은 저희가 노이즈 퍼처브가 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를 이 X0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즈 룰을 적용해서 원래는 여기 XT-1과 XT-1이 주어졌을 때 XT를 알 수 있었는데 이 베이즈 룰을 적용해서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걷어내는 방향의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DPM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게 이 분포를 학습하는 것인데 이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미지 인풋과 아웃풋이 채널이 같고 같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뮤를 결국에 뮤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 뮤를 학습할 때 직접 모든 게가 평균 더하기 노이즈를 다 학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저자들은 이 리파라메테이션 트릭을 써서 이 XT, 그러니까 뮤를 다시 이제 그 XT 값, XT와 XG, 이실론 노이즈가 더해진 값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그 노이즈를 학습하게 돼. 그 노이즈가 그 다음 노이즈가 무엇인지 학습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DDPM에서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XT-1이 주어졌을 때 XT가 주어졌을 때 XT-1을 바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레지듀얼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미지 레졸루션을 할 때도 저희가 바로 32 by 32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64 by 64 이미지를 바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레지듀얼로 그러니까 인풋을 그대로 아웃풋에 더해줘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레지듀얼을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배워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설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DPM이 미니마이즈 하는 경우는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레지듀얼이 되겠죠. 노이즈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노이즈를 걷어내는 방향, 걷어내는 것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신 임프루브, 이 DDPM을 임프루브 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베리언스를 어떻게 하느냐, 베리언스를 어떻게 취급하냐입니다.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DDPM 논문에서도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험의 버든이 컸을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언급만 하게 됩니다. 이 저자분들은 이 베리언스를 학습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습을 시킬 때 결국에는 어떤 그 네트워크가 어떤 것을 출력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원래 DDPM 논문 저자들은 리포팅 하기를 이 시그마가 컨스턴트를 쓰든, 그러니까 베타 T로 쓰든, 원래 그러니까 베타 T로 쓰든, 그리고 진짜 이제 포세를 보았을 때 베타 햇 T를 쓰든 똑같은 퀄리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포스테리어에 진짜 추론해야 될 값인데 이 복잡하게 포스테리어를 쓰지 않고 베타 T를 써도 똑같은 퀄리티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품은 이 논문 저자분들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베타 T와 베타 T 햇의 어, 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분석해보니 디퓨전 스톱이 매우 적을 때 1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즉 베타 T와 베타 T 햇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나눴는데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T를 쓰든 베타 T 햇을 쓰든 크게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이 베타 T와 베타 T 햇의 그 관계가 거의 1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퓨전 스텝을 보면은 이 로스텀 같은 경우가 매우 가파르게 줄어드는 그 디퓨전 스텝이 초반에 있게 됩니다. 이 디퓨전 스텝이 초반에 있고 초반에 1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 베타 T를 쓰든 아니면 진짜 베타 T 햇을 쓰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DDPM의 논문 저자들이 세임 퀄리티를 리포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리저너블한 이유가 디퓨전 스텝이 초반에 결정되고 그리고 베타 T와 베타 T 햇이 초반에 1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들께서는 일단 이 베타 T를 학습하기 위해서 베타 T와 베타 T 햇을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베타 T와 베타 T 햇의 인터폴레이션 컨스턴트 B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를 학습하는 거를 LBLB라고 하는데, 로스 BLB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 DDPM에 있는 로스텀과 더해서 하이브리드 로스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BLB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 베리언스를 학습하게 되고, 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민의 레지듀얼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 노이즈를 스케줄링 하는 것도 이분들은 해보니까 이 위에 있는 게 원래 노이즈 스케줄을 했을 때 이미지가 펄처블 되는 것인데 이게 조금 더 빨리 펄처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할 시그널이 뒤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노이즈 스케줄을 리니어로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으로 해서 조금 더 앞단에 이미지가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식은 이렇게 주어지고 이 노이즈 스케줄을 리니어하게 바로 0에서 1까지 쭉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넌리니어리티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 그레디언트 노이즈가 LBLB를 도입하게 되면서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LBLB를 도입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 노이즈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LBLB의 노이즈가 굉장히 좀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로스텀이 좀 잘 안 줄어들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로스텀과 이 LBLB가 같이 썼을 경우에는 좀 더 잘 떨어지면서 그래도 노이즈가 좀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리샘플을 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없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레디언트 노이즈 스케줄 같은 경우로 이제 VLB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보다 더 높은 경우를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레디언트 노이즈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초록 색깔로 피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 임포턴트 샘플링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 PT 같은 경우가 이 로스텀의 제곱, 로스텀에 비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PT가 이제 이 PT가 만약에 확률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좀 웨이트를 좀 더 적게 주고 이 PT 값이 낮게 되면은 이제 더 웨이트를 가중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임포턴트 샘플링을 해서
로스텀의 웨이트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PT를 이제 임포턴트 샘플링 할 때 계속 하면은 그때그때 다 보고 추정하면 힘드니까 그거의 개수를 그냥 이제 학습하면서 민 에버리지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을 하면서 학습 어느 중간 되면은 충분히 히스토리가 쌓였으니까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턴트 샘플링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 파란색과 이 주황색이 이 보이는 이 노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초록색깔처럼 예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은 이 L 심플 같은 경우가 원래 DDPM인데요. 이 DDPM보다 이 LVLB 같은 경우가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이 FID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경향도 있겠죠. 대신에 이분들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NLL을 심플보다 줄어들게 하면서 FID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BLB를 쓰는 거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데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FID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하이브리드로 FID를 잡아주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브리드와 이 VLB가 있을 때 FID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더 낮고 그러니까 유지가 할 수가 있고 VLB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넷에서 한 거고 사이파 10을 했을 때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의 유명한 제너러티브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도 그 DDPM 같은 경우에는 좀 성능을 다른 것과 비슷하지만 이 매우 좋은 것들과는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이 자신들이 개선한 improved DDP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그리고 사이파에서 모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극적으로 개선한 건 아니고 이 DDPM에서 그 논문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파라미터를 런업을 하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메시지들 같은 게 있는데 그 메시지들을 파악해서 런업을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들이 좀 분석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이 DDPM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것 같아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스피드 같은 경우가 DDPM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샘플링 스피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원래 이제 DDPM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는 데부터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빈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뭐 900번째 스텝으로 바로 가고 100번째로 그다음에 800번째로 바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빈을 쪼개서 확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샘플링 스피드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능이 당연히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 성능이 낮아지는 게 자신 거, 그러니까 빨간색 게 이제 원래 DDPM이거든요. 그것보다 자신들이 제안한 하이브리드 로스텀을 쓴 DDPM, 임프루브 DDPM이 샘플링 스텝을 굉장히 넓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더 성능이 좀 더 좋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플 같은 경우가 원래 DDPM이거든요. 이 심플의 DDPM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스텝 수를 굉장히 적게 했을 때 이제 이 FID 스코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DDPM의 다음 버전인 DDIM인데 DDIM과 자신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 스택수를 줄여도 그렇게 크게 성능의 퍼포먼스가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겐과 비교했을 때 FID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께 더 좋고 근데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겐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샘플을 봤을 때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나 사진, 굉장히 많은 그 스터디에서, 그 서플리멘터리에서 많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미지넷 샘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64 x 64 이미지넷 샘플인데, 굉장히 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다시 256, 256으로 업샘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64 x 64의 컨디션을 둬가지고 이미지넷 샘플을 다시 만들었을 때, 256, 256으로 학습된 것을 만들었을 때, 좀 더 훨씬 선명한 이미지넷 샘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improved DDPM 같은 경우에는 DDPM의 그 카파시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텀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네트워크 학습하게 했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시작은 이 시그마를 학습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그마를 학습하게 만들고 싶은데 학습하게 만들려고 보니까 이 노이즈 스케줄도 필요하고, 이 노이즈 스케줄도 필요한데 이 그레디언트 노이즈가 굉장히 커서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고, 한 스텝 한 스텝 그런 것들을 해결한 후에 논문을 이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DPM 저자들이 말한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도입할 수 있다. 빠르게 캐치해서 오픈AI에 있는 저자분들 두 분께서 DDPM의 성능을 높인 논문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들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네. 여기까지입니다.